저랑 연애하실래요? 연애요? 연애 좋죠. 한 병 딸까요? 잘해드릴게. 몸 파는 거냐 이거? 65세 소영 씨는 종로 일대 공원에서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일명 바카스 아줌마인데 어느 날 성병에 걸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 며칠 오줌 눌 때마다 쩌릿쩌릿하고 따끔거리더라고요. 최근에 성관계는 언제 하셨어요? 임질이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새끼. 내가 미친놈이지. 일단 검사부터 받으시죠. 약국 어딘지 아시죠? 성병인 임질에 걸려 처방전을 받고 약국으로 향하려는데 You never called me for 5 years. How could you do this to me? Mino is your son. He came here with me. Oh, please, Joanne. 한 외국인 여성이 가위로 의사를 찌르는 걸 보게 되고 소영 씨는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병원 앞에는 외국인 여성의 아들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여성은 아들을 보자마자 도망가라고 소리쳤죠. 아버지의 나라에 와서 사고를 당할 뻔한 엄마 없이 홀로 버려진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었을까요? 소영 씨는 자신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갑니다. 안 다쳤어? 아이 가만히 있어봐.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물건은 하자가 생겨서 못 팔고 그냥 두었어. 걘 뭐야? 길에서 한 마리 주워왔어. 뭐래? 소영 씨는 집주인 트랜스젠더 티나와 한쪽 다리가 불편한 도훈과 함께 한 지붕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시냐고. 아, 안녕하세요. 민호는 필리핀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찾으러 한국에 왔다가 존재 자체를 외면당한 거였죠. 소영 씨는 이런 민호를 살뜰히 보살피는데 일을 나갈 때면 담배 한두 갑 사주며 도훈에게 아이를 맡기기도 합니다. 얘 한국말 못하는 것 같아. 나보고 어쩌라고요? 처음 오셨나 봐요. 바카스 한 번 드릴까요? 잘해드릴게. 소영 씨는 바카스 아줌마를 찾는 노인들 사이에서 죽여주는 여자라고 불리우는 이봐요. 유명한 아줌마였죠. 대기 그 죽여준다는 제가 좀 색다르게 재밌게 해드려도 될까요? 맨세해요. 달거리요. 그래. 아 왜 하필?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무튼 잘해드릴게요. 뭐 할 수 없지 뭐. 아 그 대신 돈값은 해야 돼. 물론이죠. 첫 번째 일이 끝나자 곧바로 두 번째 일을 시작하러 갑니다. 원래는 4만 원씩 받는데 젊은이 잘생겼으니까 3만 원만 받을게. 모텔 포함이야. 가자. 가요. 하지만 이 청년은 노인 매춘을 하는 일명 바카스 할머니에 관한 내가 이제 집중할게. 다큐를 찍고 있었죠. 아니, 사실은요. 왜? 대화를 해야 흥분하는 스타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뭘 찍는다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규모가 11위인데도 그에 비해 노인 빈곤율은 OECD 최하위 국가이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어두운 그늘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게 저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이 새끼가 다 있어. 도훈아, 난데. 집에 돌아온 소영 씨. 하지만 민호와 도훈은 보이지 않았고 누님, 어떻게 된 거야? 잠깐 라면 끓이러 나간 사이에 애가 없어졌어요. 잘 좀 데리고 있으라니까. 소영 씨는 마치 자신의 아이를 찾아 헤매듯 돌아다니다 아이를 찾았다는 도훈의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야, 말도 없이 나가면 어떡하냐? 민호는 엄마가 보고 싶어 찾으러 나왔다가 여행사 앞에 붙여진 필리핀 항공기 사진을 보고 서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여기엔 필리핀 직원도 있었습니다. 얘 엄마한테 복잡한 사정이 생겨서
그동안에 내가 좀 데리고 있으려고요. 케찹? 마요네즈? 집으로 돌아온 소영 씨는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고 소시지에 케찹도 참 따뜻하죠. 그리고 소영 씨와 아이도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웃겨? 어머 오빠. 오랜만이야? 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아이, 작은 딸년이 태국 여행을 보내주지 뭐야. 그래 좀 다녀오느라고. 저 바카스 한 병 줘봐. 바카스만. 그런데 오늘은 도훈도 티나도 바빠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조금 불편해하죠. 아, 그럼 어쩌라고? 금방 나올게. 안전하게 있을 거야. 알았어. 민호를 프런트에 맡기고 일을 시작하려던 그때 아이씨, 알았어. 성매매 경찰 단속이 떴는데 그럼 어떡해? 돈 받은 증거만 없으면 되니까 오빠는 텔레비 보고 계셔. 나 문제 생기면 안 되는데. 나는 또 걸리면 안 돼서 먼저 좀 나가볼게. 미안. 야, 이 매고는 어떻게 됐어? 오히려 민호 덕분에 의심 없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쳤다. 노워크 노머니.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마음대로 바꿔서 천국에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댔거든. 심판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랬어. 언니. 벌써? 애를 데리고 일을 나갔던 거야? 했나봐 이 언니. 그럼 어떻게 일은 해야 하고 매번 돈이 신세지기도 그렇고. 하긴 저 인간이 정서에 좋을 리는 없지. 내가 뭐요? 맨날 냄새나는 그 방에 틀어박혀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 티나도 그런 말 할 처진 아니지. 내가 뭘? 내가 얼마나 헷갈리겠어. 헷갈리긴 뭐가 헷갈려. 당연히 여잔 줄 알지. 그치 꼬맹아? 거봐, 벌써 알고 피하잖아. 기가 막혀서. 언니, 내가 남자 같아? 여자 같지. 입만 안 벌리면. 진짜 다들 제격해주나 봐라. 왔어요? 며칠 늦었네. 미안해. 어쩔 수 없죠 뭐 형편 아는데. 소영 씨는 바카스를 판 돈으로 빚도 갚고 월세도 내고 항생제 맞으러 병원도 왔습니다. 소영 씨는 간호사에게 의사가 총각이냐고 묻자 애가 셋이나 있고 부잣집에 장가가서 필리핀에 처자식을 버리고 온 것이라고 말하죠. 하여간 무책임한 새끼들은 다 천벌 받아야 돼요. 어디 고장났나 봐? 아우, 뭐 너도 이리 내놔. 글쎄 약국에 갔더니 임질약을 사더라고. 임질약. 못하겠다. 못하지. 어? 무릎도 시원찮아서 찔뚝거리는 년이 말 전하는 건 국가대표급이구만. 이 축새 같은 년. 뭐? 아이고 그냥 죽여주게 사람은 뭐 하냐. 밑구녕에 더러운 병이나 걸려갖고 아이고 꼴 좋다 이년. 다 이년아. 이 비치 같은 년. 아이고 누가 양키들한테 아니랄까봐 어디서 대도 않은 영어나 씹으려대고 에이 개 불려시 같은 년. 솔직히 부러우면 부럽다 그래 이년아. 서방도 없는 년 하나도 안 부럽다 이년아. 사내구실도 못하는 서방이 열감하면 뭐하냐. 상도덕이나 지켜 이년아. 성병이 걸린 게 소문나 결국 종로 탑골공원에서 남산 쪽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 노인 한 명을 타겟으로 작업을 시작하죠. 어쩌면 앞으로 말년운도 좋으시겠고. 하지만 아내가 있는 노인이었죠. 저기요, 혹시 미숙 언니? 그런데 소영 씨를 미숙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젊었을 적 미군을 상대하던 클럽에서 같이 일하던 복희라는 동생이었습니다. 너도 참 날 용케도 알아본다. 옛날 친구. 복희의 남편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아저씨야. 제임스는 어떻게? 그리고 오래전 서로의 애인이었던 미군 남성들 얘기를 하는데 복희의 애인은 20년 전 죽었고 소영 씨의 애인 스티브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이었고 오래전 헤어졌다는 얘기를 나누죠.
그런데 복희가 아픈 얘기를 합니다. 언니 아들 많이 컸겠다. 응, 잘 살아. 미국서 잘 지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소영 씨는 미군이었던 스티븐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형편 때문에 입양을 보내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연락할게. 그래서였을까요? 또래 아이들과 같이 놀고 싶지만 바라만 보는 이 아이, 아빠에게 버림받고 엄마도 못 보는 이 아이를 보살피며 소영 씨도 위로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소영 씨의 오늘의 스케줄은 예전 단골 손님이었던 재우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소영 씨 그동안 왜 통 안 나오셨어요? 가면 뭐래? 나 이제 그 짓도 못해.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거지 뭐. 세월은 참 잔인하죠. 남자 입에서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니. 그리고 소영 씨는 자신에게 잘해주고 팁도 넉넉히 주던 또 다른 노인의 소식을 물어보는데 오, 세브르송. 그 멋진 영감님. 예, 맞아요. 세비로성, 예. 그러지. 응? 근데 푹 맞아 쓰러져서 요양병원에 누워있더라고. 세상에. 세비로송 할아버지 면회를 갑니다. 하지만 항상 정장에 깔끔한 신사의 모습이던 송 노인은 네? 하루하루 스스로를 비참해하며 살고 있었죠. 나 냄새 나지? 아니요, 안 나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혼자 못해. 호강하시네요. 남이 다 해주고. 소영 씨는 그저 송 노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민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를 찾았는데 남자 측에서 상해죄로 고소를 해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통역하고 국선 변호사 선임해서 친자 확인 소송 준비 중이고요. 센터에서는 친자 확인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엄마를 만나러 구치소로 면회를 가게 되죠. Mino, anak! Anak, okay ka lang ba? Anak, kamusta ka na? Okay ka lang ba? Nag-aalala na ako kung ano na nangyari sa'yo eh. Kaya dapat magpapakabait ka ha. Don't worry. He's with me. I take care of him. Okay? Oh,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애하고 가. 잘해드릴게. 가요. See you, Grandpa. 송 노인의 아들과 손주들이 미국에서 병문안을 왔는데 안녕히 계세요. 안아도 좀 드리고. No, he stinks. 싸가지 없는 아들의 소시오패스 같은 손주들. 그때 소영 씨가 병문안을 왔죠.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 우리 아버님 돈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빨리 가요. 저녁 약속 늦겠다. 송 노인은 아들 내외가 다녀간 후 더욱더 괴로워졌고 소영 씨 앞에서 오열하며 도와달라 애원하죠. 뭐냐고 이게? 나 좀 도와줘. 그날 밤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었던 소영 씨.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 우리 집 감나무에 하도 벌레가 꼬여서 약을 좀 칠까는. 그럼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아주 직방이에요. 대박. 사는 게 괴롭다며 죽여달라는 송 노인의 부탁을 들어주지만 어찌되었건 살인을 한 것인데 그 죄책감에 가뜩이나 쉴 곳 없는 인생에 더욱더 코너로 몰려가고 있었죠. 비슷한 나이의 아줌마들은 단풍나들이를 하러 즐겁게 가고 있는데 반대로 걸어가는 길만큼 소영 씨는 행복과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죠. 그동안 잘 지냈어? 오랜만에 만난 재우는 송 노인이 죽었다는 말을 전합니다. 좀 이상하기는 한데 가족끼리 쉬쉬하면서
부검도 안 하고 넘어갔다더라고. 밤에 자다가 갔다니까 잘 죽은 거지 뭐.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소영 씨는 자신이 그랬다고 고백하죠. 아니야, 어쩌자고 그랬어. 그러게요. 제가 미친년이죠. 어이구야. 나야.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소영 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퇴근해? 신경이 쓰입니다. 정수야. 그리고 며칠 뒤 치매에 걸린 채 혼자 사는 재우의 친구이자 소영 씨를 찾던 손님 종수라는 노인의 집을 왔는데 어쩌다 재수없게 이런 더러운 병에 걸렸는지 원. 그러게 제일 고약한 게 걸렸어. 이제 내가 너도 못 알아볼 날이 올 텐데 그땐 네가 나 좀 보내주라. 그리고 종수는 자신이 약을 먹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할 정도로 치매 증세는 안 좋았죠. 안 먹었는데. 좀 전에 너 약 먹었어 임마. 그랬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다니. 이들은 며칠 뒤 등산을 갑니다. 여기서 소영 씨는 정말로 죽여주는 여자가 된 것이죠. 사실 재우와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았던 종수의 부탁으로 소영 씨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 앞으로 소영 씨는 얼마나 더 죄를 짓게 되고 비참해질지 정말로 불행은 누구의 저주일까요? 왜 사람마다 주어진 행복의 크기가 다를까요? 영화 죽여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네포였습니다. 먹고는 살아야겠고. 다들 손가락질하지만 나같이 늙은 여자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많은 줄 알아? 꼴에 빈병이나 페이지 주스면서 살긴 죽기보다 싫더라고. 어렸을 땐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해봤고 공장도 다녀봤고 그러다가 돈벌이가 괜찮다고 그래서 동두천 미군 부대까지 흘려들어갔는데 그러면 양공주가 되신 거예요? 미군을 상대로. 그럼 일본군 상대 아니야? 나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